ICBM 발사로 도발 수위를 높여가던 북한인데 이번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그 침묵을 깼습니다. 거칠어진 메시지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습니다. 남주순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제 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관계를 드러냈다. 핵 보유국을 상대로 선제 타격을 함부로 운운하며 저들에게도 결코 리겁지 않을 망설한 객기를 부린 것이다. 대남 관계, 대미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김여정 부부장이 침묵을 깨고 꽤 원색적인 비판을 했는데 명분은 서욱 국방장관의 얘기이지만 결국 정권 교체기에 뭔가 영향을 미쳐보겠다 뭐 이런 의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정권 교체기의 존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런 담화를 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저 담화의 타깃이 누구냐면 앞으로 곧 물러날 서욱 국방부 장관이라는 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차기 정부와의 어떤 그 대결 국면을 암시하고 있다기보다는 누구든 우리와의 어떤 대결을 도발을 하면, 그러니까 말로 도발을 하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그 메시지를 던지겠다라는 약간의 경고성 메시지고요. 새로운 어떤 외교 안보 이 라인을 구축을 할 때 이 대화론자가 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저렇게 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5년 동안 대북 관계를 공들였는데 이게 뭐냐? 임기 말에 돌아온 건 저런 말폭탄뿐이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 문 대통령의 목소리 먼저 보시겠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조속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제일 공들였던 이슈가 바로 이 한반도 긴장 완화인데 결국 돌아온 게 말폭탄뿐이라면 이걸 좀 다시 김여정 부부장까지 나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대화라는 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대화를 응할 때는 지금 북한이 이번에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핵보유국한테 감히 어디 그런 소리를?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제 보면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죠. 핵보유국한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핵실험 등등을 통해서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미사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한테 핵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아쉬운 것이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대화 좋습니다. 그런데요, 대화란 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떤 면에서 보면 힘이 강하다라고 할 때 상대방은 대화에 나서는 거거든요. 국제관계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계속 북한이 도발할 때 침묵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때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우리 개성공단 사무실 폭파할 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결국 이 5년의 북한에 대한 정말 길들이기를 잘못했다. 이 증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대북 정책의 무소용이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윤석열 당선자도 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화가 단절됐던 시기에도 북에서는 무기를 고도화시키고 핵무기를 계속 개발했어요. 우리가 대화를 하는 시기에도 결국은 북한에서 한동안 중지를 해놨다가 공식적으로 지금 모라토리엄 파기 선언까지 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 시간을 충분히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개선공단이 우리 군사분계선을 뒤로 옮겼던 것처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위한 노력, 대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임기 말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지난 9월쯤에 원색적인 비판을 했던 김여정 부부장이 있었는데요. 침묵을 깨고 거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뉴스탑 10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